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 특히 재개발 너무 잘합니다.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재개발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핫하기도 하지만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이 분야를 정리하고자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한남 뉴타운을 갑자기 정리해 주신다고요? 빠숑의 세상 다싸기 채널에 지금 거의 몇 년째 그렇죠. 항상 매월 한 번씩 더 출연하면서 이슈들을 짚어드렸었잖아요. 요즘 이슈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하루에 이슈를 많이 쏟아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분들도 부동산 관련 이슈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 그렇죠. 이슈를 안 다룰 수가 없었죠. 매월마다 이슈 2개씩 막 새롭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때마다 그런 이슈들을 갖다가 짚어나갔었는데 네. 근데 사실 저희 빠숑의 세상 답사기 초기에는 정비사업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요. 한남, 성수, 노량진 우리 다 했어요. 맞아요. 거의 다 했어요. 모든 뉴타운들을. 초반에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지역들을 한 번씩 다 다뤘다 보니까 그렇죠. 또 뭐가 변한 게 있어야 또 다루는데 네네. 그때 이슈가 있었을 때는 또 얘기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 채널에서 오랜만에 다시금 정주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부동산 어디 이게 정말 관심 많을 텐데 이게 정비사업 이슈들이 빠숑의 세상 다싸기에서 아마 제일 먼저 지역 얘기한 게 바로 한남 뉴타운이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몇 년 지났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 해볼 겸 지금도 사람들이 한남 뉴타운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이제 1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구역별로 좋은 소식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항들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넘버원 한남 뉴타운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 뉴타운이 어마어마하게 핫해요. 핫한 이유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바로 2025년도 3월 19일자로 토호제를 풀었다 재지정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2025년도 2월 달에 토호제 해제 관련해서도 영상 올렸었고요. 재지정 관련해서도 우리 빠숑의 세상 다싸기에서 영상 올렸었는데 토호제를 이번에 재지정할 때 강남 3구랑 용산구 세트로 권역을 싹 지정했잖아요. 아니 용산구는 가만히 있었는데 토호제도 아니었고 한남 뉴타운은 네. 갑자기 재정이니까 지금 그냥 지정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지정이죠, 진짜. 예.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았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풍선 효과 생길 거다.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이런 데로 퍼질 거고 실제로 3월 달에 재지정하면서 가격 쫙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마포에서 마푸자 여기가 24억 7천까지 거래됐다라고 해요. 와우. 84 타입이 실거래가를 그렇게 찍고 네. 지금 성동구도 뭐 24억 거래된 얘기들도 막 들리고 있고 이미 5구도 다 20억이야? 지금 84 얘기할 필요도 없어. 5구도 다 20억들이야 이거. 네, 이런 식으로 가니까 돌고 돌아서 지금 벌써 최근에 잠실 빠르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잠실 30억대로 다시 주저앉았는데 이 가격이면 다시 잠실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죠. 그렇죠. 잠실과 마포 성동 격차가 한 10억 넘게 나다가 지금 다시 5억 격차로 줄어드니까 이 돈이면 잠실 하면서 다시금 잠실 거래가 되고 있고 네. 서초 강남 거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남 뉴타운 얘기 나오는데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 나오냐? 네. 여기 과로가 있습니다. 과로. 아파트만 재지정이에요. 아파트. 예. 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은 사실 요즘 부동산 분위기 별로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아파트 캡 투자하지 마! 하라고 했더니 호재를 받는 곳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토호재를 거나마나 반포 압구정 신고가 계속 속출하고 있고요. 강남 용산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여기서 한남 뉴타운 다시 보니까 네. 참고로 한남 뉴타운이 있는 한남동, 보광동, 동빙고동 이런 데들을 뭐 당연한 얘기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대부분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이기 때문에 비아파트죠. 네. 비아파트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은 토호제를 피했습니까? 가 돼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여기 3월달 기사죠. 네. 용산, 한강뷰에 도호제도 피한 한남 뉴타운 프리미엄만 15억이다.
매물도 많지 않고요. 가격대 막 올라가고 있고 그게 우리 3월 19일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보면 우리 아파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토호제로 싹 지정을 했었지만 일단 구별을 해야 돼요. 원래부터 토호제였던 곳들, 압구정이나 성수나 아니면 이번에 하다못해 한남 1구역도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지정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될 거거든요. 이거는 구역을 지정해서 한 거는 그 지역 모두 다 토호제로 싹 지정 걸립니다. 네. 그래서 뭐 빌라를 거래하든 뭘 하든 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권역으로 지금 이번에 강남 3구랑 용산구를 퉁 쳐서 지정한 곳들. 그렇죠. 여기는 한남 뉴타운이 아니거든요. 그냥 용산구 하면서 지정해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만 지정이 걸린 거라서 네. 비아파트를 거래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빌라 매물들 거래할 때는 토호제 안 받아도 상관없다. 물론 분명 누군가 얘기할 건데 입주권도 토호제 이거 뭔가요? 라고 하는 거는 네네. 이때 검토 기사가 떴는데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예. 나중에 후순을 해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뉴타운 토호제가 아니다. 한남뉴타운이 어디 있는지부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입지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완벽해요. 주변이 다 비쌉니다. 참고로 우리가 한남동 했었을 때 네. 진짜 비싼 한남동은 여기 이태원역 위쪽에 있는 재벌가 회장님들이 있는 우리 그 뭐죠? 리움인가? 라움인가? 리움 미술관 있죠? 네네네. 리움 미술관 있는 그쪽이죠. 네. 이제 이씨 일가들, 네. 부씨 일가들 많이 계신 네네. 이 다 S계열들 여기 몰려 있죠. 그런 식으로 있는데 회장님들이 있는 워너비 지역들, 한남동 단독주택들 네. 워낙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재개발 재건축은 저는 임장하지 말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임장하면 사기 싫어져. 그러네요. 그러네요. 임장하면 이 동네 찌글찌글한 이 동네가 뭐가 개발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지를 보면 그냥 지도로 보면 너무나도 완벽한 입지다. 서쪽으로 보게 되면 동부이촌동, 네. 북쪽으로는 진짜 재벌 회장님들이 있는 곳, 한남동.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나인원 한남도의 유엔빌리지 이런 식으로 네네. 있고 옥수동도 뭐 후광 효과를 받고 있고 그럼요. 맞은편을 보니까 반포, 잠원, 압구정 주변이 다 비싼데 나만 싸. 그런데 지금 현재 주거 환경은 열악하죠. 그 열악한 곳을 개발하는 곳이 바로 재개발. 여기서도 광역으로 인프라까지 싹 바꾸겠다가 뉴타운이기 때문에 네. 한남 재정비 촉진 구역이 바로 한남 뉴타운이다. 또 보여지는 게 있죠. 배산임수의 명당. 풍수적으로. 저는 풍수를 믿지는 않지만 네. 돈 있으신 분들은 풍수 믿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네. 이것저것 조건들을 따지시죠. 예. 대표적으로 S 계열이 되게 풍수 많이 믿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스타필드 입지 선정할 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 입지를 개발해가지고 유통이 어떻게 되고 사람들 모집을 할 때 어떻게 올 수 있고 접근성 계산해가지고 스타필드 개발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믿거나 말거나 네. 하지만 유력한 썰에 의하면 풍수사가 여기 터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스타필드 개발했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그렇게 풍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사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또 이사해가지고 터가 잘못돼가지고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할 정도로 풍수를 많이 따지는데 네. 그분들이 다 한남동에 몰려있죠. 위쪽에 남산의 전기를 보았고 그리고 앞에 한강이 있고 배산임수의 명당 아니겠습니까? 간혹 배산임수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남은 배산임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북쪽에 있어야 돼요. 북쪽에 네. 한기를 막아주는 게 풍수상의 배산임수인데 그러니까 남산이 딱 막아주고 밑으로 물줄기가 흐르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명당으로 한남동을 많이들 꼽죠. 서쪽에는 용산민족공원도 들어설 거고 네. 이미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벌가 회장님들이 있는 곳들 나인원 한남, 한남도일, 한남도일, 유엘빌리지 유엔빌리지. 그리고 여기 유엔사 부지 유엔사 부지. 유엔사 부지에서 더 파크사이드 서울인가? 11 건설에서 엄청 비싸게 이제 평당 2억 예상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아마 임대 분양부터 할 거예요. 왜냐면 그냥 분양하면 분양가 낮기 때문에 아마 나인원 한남처럼 맞아요. 임대 후 분양할 것 같아요. 분상제 걸리기 때문에 아마 임대 후 분양 쪽으로 가면서 엄청 비싸게 분양하지 않을까. 네네.
비싸질 거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고요. 해당 지역들을 어떤 사람들이 고민하냐?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강남 3구랑 용산 9가 싹 토호제 걸리니까 투자하려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 한남뉴타운 토호제가 안 걸리네? 하면서 주목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재개발 넘버원인 만큼 투자 금액이 높겠죠? 한남 뉴타운은 늘 비쌌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 단 하루도 싼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태생부터. 하루도 싼 적이 없는데 항상 우리는 제일 비싸게 사야 됩니다. 참. 지금 한남뉴타운은 매매 금액이 이제 어지간해서는 30억 넘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갖고 있으면 30평대 갖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30평대 가는 매물들이. 예. 추가 분담금 안 내도 돼? 아,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남뉴타운의 매물금이 30억이라 해도 전세 보증금이 해봤자 1, 2억밖에 안 돼요. 여기는. 그냥 거의 생돈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1억에서 2억 하면 아무리 못해 현금 28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부자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간혹 꼬마 빌딩 하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면 꼬마 빌딩은 건물 가격이 무슨 60억이래 70억이래 이래도 풀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그쵸. LTV 60% 70% 80%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렇죠. 현금이 28억 필요한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건 진짜 부자죠. 찐부자지, 찐부자. 그리고 내가 실거주도 못해. 여기는 너 어떻게 여길 거주할 거야? 전세 1, 2억 빼고서 내가 맞아요, 들어갈 맞아요. 거야? 예. 물론 대출은 받습니다. 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물론 매매금액 30억이라 해도 대출이 잘 나와야 7, 8억 정도 나와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10억 나오는 매물들도 있긴 한데 나와도 DSR에 걸립니다. 우리 DSR 소득 때문에 걸려서 보통 대출 그렇게까지 나와도 못 받고요. 현금이 현실적으로 대출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 20억 중반은 조금 생각하셔야 대출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20억 초반. 네. 그래도 대출 적당히 받는다 해도 20억 중반은 있어야 한남뉴타운을 노려볼 수 있다. 2지구를 가든 2구역을 가든 3구역을 가든 4구역을 가든 5구역을 가든 일단 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 물론 여기서 2구역은 조금 싸긴 하다. 항상 비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네. 최상급지 라인 가는 곳 중에선 쌉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상담 오시는 분들 보다 보면 압구정이 엄청나게 핫해요. 제일 핫하죠. 네. 어저께 105억 찍었다고. 맞아요. 압구정에서도 지금 현재 신현대가 네. 시공사 선정이 빠르면 이번 가을에 할 거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일단 6월 달에 그 시공사 입찰 공고가 뜬다고 네. 하니까. 네. 신사동에 DH 갤러리 만들어졌는데 저도 여기 강연 몇 번 갔는데 네. 반응이 좋아서 5월 달에 또 나와달라 해서 가는데 이때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신현대 조합원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일단 이 구역이 제일 먼저니까. 네. 네네. 신현대 조합원들 오면서 지금 막 쭉 이제 압구정 재건축 관련된 얘기들 현대가 아무래도 압구정에 4월을 걸고 있잖아요. 그럼요. 뭐 일단 압구정 현대인데. 그럼요. 압구정 현대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당연히 현대를 붙여야죠. 그러니까 네네네. 현대건설은 무조건 사수로 가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압구정 분들도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도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어요? 자식 고민들. 나는 압구정 조합원이고 아 맞다. 뭐 구현대든 신현대든 어우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아 우리가 뭐 아무리 구현대 그래도 신현대는 신현대대로 소속도 빠르고 단일 단지니까 그쵸. 통합 잘 되고 현대백화점 붙어 있고 백화점을 끼고 있어요. 네. 백푸마야 백푸마. 믿거나 말거나지만 지금 현대가 검토하는 게 현대백화점도 지금 공사하는 김에 리뉴얼을 고민하고 있대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너무 옛날 아파트, 옛날 백화점이잖아. 더 현대 서울 이런 데 가면은 정말 트렌드하잖아. 네. 그런 거죠. 예. 지금 현대 쪽에서 지금 또 여기 레미안에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만의 차별화를 또 그래도 현대라고 잡은 물고기가 아니다 보니까 고민들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현대백화점이랑 고민하면서 또 지하로 뚫어가지고 그렇죠. 예. 지하철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얘기들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그렇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해서 반포 들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반포 소유자, 압구정 소유자들은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이분들이 나는 조합원이야. 근데 우리 애들도 반포 압구정 사주고 싶은데 그치.
현금이 네. 50억 넘게 필요하거든요. 예. 50억 현금이 있냐 없냐도 문제지만 이걸 자금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순간 세금을 다 내야 되잖아. 정확합니다. 설령 50억이 있다 하더라도 예. 부모가 자녀한테 네. 결국은 사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만 세금은 투명하게 그렇죠. 증여세 내줄 거 다 내줘야 되는데 30억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최고세율 50% 구간 들어가거든요. 반토막이 납니다. 50억을 증여를 해도 그냥 반토막 나면 못 사줘요. 그렇죠. 솔직히 20억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잠실 가야 돼요. 20억 되면 그렇죠. 그것도 잠실도 84타입 가려면 대출 받아야 됩니다. 네. 뭐 마포 성동구 가야지 뭐. 마포 성동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포 압구정 분들이 봤을 때는 네. 답답한 거야. 음. 우리가 중산층들의 워너비가 잠실이고 잠실 정말 좋고 지금 또 잠실 올라가고 있지만 반포랑 압구정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잠실을 볼까요? 안 보죠. 일단은 저기 탄천 건너편을 안 봐. 탄천 건너편을 안 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치개포도 안 봐요. 그분들은. 네, 안 보죠. 그러니까 저기 양재천 밑으로는 경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또 경기도는 네. 그분들은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 이쪽 일대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테란로 북쪽, 태북. 네, 맞아요. 태북은 태남을 되게 무시해. 음. 대치동도 무시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뭐 그렇죠. 뭐. 예. 그들만의 딱 리그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떠나기가 정말 싫은데 네네. 근데 자금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죠. 저 젊은 친구들을 자금 준비 만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사주는 데가 어디냐? 바로 한남과 성수다. 아. 이분들은 흑석도 안 가요. 흑석이요? 네, 우리 서반포라고 얘기하지만 반포 분들이 흑석 갈까요?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역시 자금도 자금 나름이니까 네네. 뭐 실제로 뭐 성동구에서도 옥수동 쪽 많이 오는 것처럼 가시는 분들도 있죠. 네. 자금 스펙트럼은 다 다양하니까 네. 반포, 압구정 산다라고 해서 다 부자들은 아, 아니거든요. 그럼요. 100%는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50% 정도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찐 부자들은 반포, 압구정을 못 사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싫어하고 반포, 압구정을 못 가도 이에 준하는 곳이 어딜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있는 분들끼리 모이잖아요. 네. 애들한테 나 뭐 해줬어 라고 했을 때 꿀리지 않을 만한 곳이 어딜까? 라고 했을 때 나 애한테 네. 흑석 해줬어 라고 하면 흑석 아우 자꾸 제가 흑석 거론하니까 나쁜 곳 아니면 흑석 정말 좋은 곳인데 그러면 아크로리보하임 짱이잖아요. 예. 그럼요. 흑석도 지금 현금 18억 넘게 필요해요. 맞습니다. 절대 예. 무시할 때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우리 애한테 한남 사줬어 성수 사줬어는 좀 그래도 아, 내가 애한테 이 정도 해줬어 라고 말하기에 당당하다는 거지. 20억대로 봤을 때 실제로 연령대가 지금 이제 자녀 학군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남 성수보다도 내 거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잠실 쪽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군 뭐 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한남 성수도 한참 뒤에 개발 다 되면 좋아질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 특히 반포 압구정에서 이제 자란 자녀들은 어쨌든 뭐 주변 학군이 아니라 이분들은 다 외국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래 버리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애한테 뭐 하나 해준다 했었을 때 입지적으로 오면 한남 성수로 가야겠다. 애가 조금 어리면 네. 성수도 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애가 대학생이라고 해서 빠른 거 아닙니다. 네.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학생이라 해도 지금 한남 4구역, 5구역 이런 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도 한 8년에서 10년 보거든요. 그렇죠. 예, 입주까지 하려면 그럼 지금 더울 수도 애가 있고. 예. 대학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10년 뒤면 이제 결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수는 사실 더 걸리죠. 네. 그러니까 한남을 좀 애들한테 많이 사준다더라. 일반적인 건 아닌데 진짜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봤을 때 방배나 대치나 잠실이나 이런 데보다도 한남 성수를 먼저 본다더라. 네. 자녀한테 많이 사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보면 아 진짜 찐부자들이 왜 여기로 오는구나. 왜냐면 한남동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 한남동 사주자 라고 간다. 자 4월달 기사죠. 시장 불안 그런 거 없어요. 신고가 행진 속출. 압구정도 신고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한남동 자체도 한남들 야 175억 나인원 한남
158억. 우리가 보통 한남동이라고 하면 이태원역 위쪽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이태원역 위쪽이 비싸요. 이태원역 위쪽이 단독주택 얘기하지만 이미 여기도 가격대가 남다르기 때문에 밑에 쪽도 정비만 하면 장난 아닐 거다. 구역별로도 차이가 없는 게 아까 맨 처음에 이게 이 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뷰도 안 되고 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구역이 좀 저렴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인원 한남은 한강뷰가 돼가지고 비싼가요? 나인원 한남은 GD가 있잖아요. GD. 아, GD가 있어서. GD 세권. GD 세권. G세권. 건폐율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나인원 한남은 겉에서 보면 무슨 군사시설 같아. 사실 성냥갑 아파트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지만 그게 일조나 채광이나 그게 정형화된 판상형 구조 만드는 데는 남들이 겉에서 볼 때는 뭐라 할지 몰라도 실제 사는 사람은 제일 쾌적한 게 판상형 성냥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남동 자체가 일단 클래스가 다르다. 본격적으로 한남 뉴타운에 대한 구역별 현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 3, 4, 5구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한남 1구역이 드디어 편입이 됐습니다. 2025년 3월 달에 신속통합기획으로 드디어 선정이 되었다. 오늘 촬영 준비하면서 위원장님한테 전화했거든요. 네. 세대수 몇 세대 정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지금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뭐 930세대 어쩌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아직 정비계획 안도 안 나왔고 여기에 층수가 몇 층이 되냐에 따라서 용적률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선 1000세대 전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해요. 일단 뭐 대단지다. 속도를 보게 되면 3구역이 제일 빠르고요. 제일 빠르죠. 한남 3구의 세대수도 단일 규모로 제일 큰 5800세대. 그렇죠. 아마 재개발 중에서는 제일 크지 않아요? 맞아요. 단일 구역으로는 제일 커요. 맞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물론 둔촌주공처럼 더 큰 데도 있지만 있으니까 뭐. 재개발 중에서는 단일 구역은 제일 크고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체감할 수 있는 게 1기 시범뉴타운 중에서 왕십리 뉴타운이 있어요. 왕십 뉴타운이 왕십 1, 2, 3구역 다 합치면 5600세대 대단지인데 뭐 텐지랑 센트라스 다 합친 거 맞습니다. 그것보다도 3구역이 더 커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인 거죠. 이 구역이 그 다음으로 속도가 빨라서 11월 달에 관리 처분 총회했고 지금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인가 예정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요. 2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네, 이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2주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한남 4구역이 시공사 선정됐고 한남 5구역은 이제 시공사 선정될 겁니다. 다 합치면 이야 1만 세대예요. 1만 세대. 미니 신도시죠. 미니 신도시. 그렇죠. 그래서 한남 뉴타운 동네가 어쩌고 하는 거는 지금이 그런 거지 재개발이 다 완료되게 되면 그 동네가 싹 바뀐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깡그리 바뀌는 지역이 많지 않죠. 맞죠. 그것도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이 싹 바뀌기 때문에 여기 학군 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한남 1구역 정말 좋은 소식. 드디어 한남 1구역 신속통합기획 선정 2025년도 3월 1일자 해가지고 이태원동에 있는 한남 1구역이 신통기에 이번에 선정이 되었었다. 1차적으로 됐었던 곳들은 진짜 3년에서 4년씩 또 올렸거든요. 1차 신통기 같은 경우는. 근데 오 시장님께서 각성하고 열심히 지원해주지 않을까 기대해보는 것도 있고 또 앞에서 또 시행착오도 있었다 보니까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3년에서 4년이 아니라 한 1, 2년 만에 진짜 해주기를 응원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도 동의율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갈 거고 다만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였다. 그렇겠죠. 신통기획이니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신통기획을 토호제 묶인 거기 때문에 후술할 아파트 신통기획이랑 다릅니다. 여기는 빌라고 단독이고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다른 재개발 지역들은 어떠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는 안 받아도 돼요. 아파트가 아니니까. 근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투기거래 지구거든요. 용산구는 여전히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거래 지구의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걸려요. 그렇죠. 입주권 상태에서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전매 금지라고 써놨긴 했지만 차라리 전매 금지면 낫기라도 해요. 전매 금지는 토호제처럼 허가를 안 내주면
우리가 취득을 못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전매를 막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은 가능해요. 근데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돼요. 그렇지. 즉 현금 청산자가 되거든요. 네. 그건 좀 웃기긴 해요. 아니 청산자가 될 거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이유가 없지. 여기서 이게 얼마인데 프리미엄이. 그러면 프리미엄을 우리가 15억씩 내고 막 20억씩 내고 샀는데 이 청산당하면 이게 뭐야? 감정평가 금액으로 그러니까 막 막 날라가. 토지나 건축물 그 권리가에 낮은 거 있잖아. 거의 뚜껑 이런 것들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청산받으면. 예, 그런 거죠. 예. 거래를 아예 막으면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대표적 10년 보유 5년 거주를 네. 맞춘 1세대 1주택자인데 참고로 재개발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안 됩니다. 네. 진짜 1세대 1주택자만 돼요. 네네. 사고 터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매금지 걸리기 전에 거래를 해야 되고, 그럼 반대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나서에 전매금지가 걸렸겠죠? 그렇죠. 그래도 10년 보유 5년 거주 이거 1세대 1주택자 요건 잘 따져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 나중에 청산당하면 법적으로는 부동산이 책임지게 돼 있는데 네. 솔직히 프리미엄이 15억, 20억씩 날라가면 네. 책임지라고 소송을 걸어도 네. 부동산이 도망갑니다. 그렇죠. 프리미엄은 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형태로. 사실상 거의 개인 파산 수준으로 가기 그렇게 때문에 되는 이게 일단 입증 책임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요.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 결국은.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한남 3구역도 관리처분 때 한 200명 넘게 현금 청산 당했거든요. 물딱지들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거래할 때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 네네. 강조해 드리고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한남 3구역 거래 못하는 줄 알고 있지만 일단 거래는 할 수 있다. 이 요건이 또 중요한 게 한남 2구역 때 또 등장합니다. 그렇죠. 한남 2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곧 날 거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이제 전매금지에 걸리겠죠. 그 직전에 지금 거래되는 게 좀 저렴하게 거래돼요. 물론 저렴하다 해도 3, 4, 5구역보다 저렴하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대 그럼요. 자체는 예. 좀 높긴 합니다. 최상위 재개발인데. 한남 3구역 관련해서는 토호제가 걸리는 걸로 결론이 나긴 했어요. 네. 이 얘기도 해드리긴 할게요. 일단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화가 피한 매물을 샀다 하더라도 토호제가 적용은 받긴 받아요. 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말 그대로 한남 3구역은 지금 부분 철거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거의 다 이주 끝났으니까. 네, 이주 다 끝나서 네. 철거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멸실된 곳도 있고, 그쵸. 근데 멸실이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빌라 거래하거나 단독주택 거래하는 거잖아요. 네.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파트가 될 입주권인 것 뿐이지 입주권이죠. 예. 주택, 즉 아파트는 아닌데 이거를 아파트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초법적인 행태인데,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용도에 아파트 플러스 입주권 이러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못하겠어. 일단은 서울시랑 국토부가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네네, 뭐 못하겠어. 일단 변호사님께서 이거 소송 걸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아무튼 좀 웃기죠.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 대장상에 설령 멸실이 됐다 하더라도 그럴 거면 아예 한남 뉴타운을 다 지정하든가. 네. 참고로 진짜 지정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안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과잉 규제하는데 토호제는 일단 적용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설령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매물인데 거래 못하느냐? 여기 실거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집이 있지만 다 이주하고 공실이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 집은 철거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나중에 재개발 다 끝나고 진짜 신축 아파트가 됐어요. 네. 신축 아파트가 완성되면 그때 준공 나고서 들어가라 네. 라는 거죠. 합산해 준다 이거죠. 네. 자, 어쨌든 지금은 실거주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파트 완공되면 들어가라. 그렇게 들어갈 사람만 사라. 그냥 투자로만 사놨다가 네. 나중에 전세 놔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사고 실거주 할 사람만 들어가라 라는 식으로 받을 수는 있다. 얘기는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한남뉴타운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고요. 한남뉴타운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조합 분양가 그리고 분담금입니다. 한남 3구역 조합 분양가는 좀 예전에 나왔어요. 네. 3구역 조합 분양가가 사실상 16억이죠. 미리 말씀드려요. 이 분양가로 못 갈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 20억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6억이면 거기 진짜 제일 싼 구축들 가격이에요, 용산구에서. 네. 그렇죠. 네. 20억을 예상하는 이유가 네. 한남 2구역 84 타입 조합 분양가가 19억이었어요. 음. 그런데 아까 말한 16억, 19억을 조합원들 기준들 봤을 때 먼저 공사 비용이 얼마였을 때였냐? 한남 3구역 580만 원일 때, 그리고 한남 2구역 770만 원일 때 그 조합 분양가를 예상했어요. 네. 최근에 한남 4구역 시공사 선정됐거든요. 940만 원입니다. 네. 삼성물산은 900. 네. 여기도 착공할 때 되면 더 올라가겠죠.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한남 3구역이 시공사 선정할 때 낮은 금액이 아니었었어요. 아, 그럼요. 네. 확실히 하이엔드다 보니까 비싸게 가는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네. 답이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2구역 770만 원, 그때 당시 와 비싸다 이랬는데 지금 4구역 보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하지? 가 생각되는 거죠. 770만 원 하니까 상계주공 5단지에서 조합원이 시공 선정할 때 제시했던 금액이 770인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 맞아요. 예, 상계주공 5단지도 안 들어오는데 뭐 여기야 저걸로 갈 수가 없지. 예. 당연히 분담금 올라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 아낀다라고 하면 퀄리티 줄이면 안 되거든요. 아유, 저기는 퀄리티 줄이면 할 필요가 없지. 맞아요. 한남 뉴타운인데. 이 동네는 오히려 분담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네. 진짜 하이엔드급으로 네. 움직여야 되고, 비싸게 분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공사비 800이든 아무리 못해도 최소 800이고 사실상 900대는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럼 분담금 원래 보던 것보다 몇 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네.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이게 생으로 올라가진 않고 일반 분양도 비싸게 할 같이 거잖아요. 올라가니까 따져봐야지. 그러면 아무리 분담금 인상폭이 이렇다 하더라도 일반 네. 분양도 잘하면 실제 인상폭은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미리 해드리고요. 예. 근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84 타입 분양이 없어요. 조합원들이 다 84 타입 이상을 가져갔다 보니까 25평 이하만 있다라는 것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보면 분담 금액은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한 10억은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네. 보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 진짜 조금 아쉬워. 예. 너무 네. 초소형이 많아서 정말 너무 아쉬워. 결국 분담금이 얼마냐라는 거는 네. 분양가에서 권리가를 뺀 게 분담금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10억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33평형 가는 매물들이 분담금액 10억 정도를 예상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도 33평 가는 게 좋은 거지 25평 좋은 분양은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평 가는 것보다 33평 다 선호하잖아요. 아유, 대형 가야지 한남인데. 네. 오히려 40평대 50평 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네. 통상적으로 30평대 가는 매물들 권리가가 한 10억 정도 많이들 떴어요. 네. 한남 2구역도 그렇고 분담금 10억 정도 예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치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분담금 10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럼 분담금 계산하면 지금 거의 총매가가 30억 중반 넘어가요. 맞아요. 예. 그래도 완공되면 한남 뉴타운 입지가 어떤가요? 아유. 완공되면 그냥 기본 5, 60원 그냥 넘어갈 거거든요. 아유, 그럼요. 그냥 뷰가 뭐, 되든 안 되든. 예. 저는 반포랑 똑같이 갈 거라고 봐요. 예. 지금 반포 비조망권도 네. 지금 60억 향이 가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한남 뉴타운도 비조망권이라도 5, 60억은 갈 게 눈에 보이고, 그러면 10몇 억 지금 훌쩍 분담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완공됐을 때 가치가 중요한 거고, 대표적 한남 2구역, 3구역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네. 그래도 분담금이 납부했었을 때 가치가 있는 곳을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한남 뉴타운은 분담금 내도 좋다. 사실 여기까지만 알면 또 하수. 한남 뉴타운이 대표적으로 고분양가 고감평으로 간 곳입니다. 해당 관련된 사항은 저희 빠숑님 채널에서도 작년인가 한번 네. 고분양가 시대 재개발 투자 전략 하면서 영상 맞아요. 올린 적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만 얘기하면 우리가 분담 금액, 분양가, 감평가 이거에 대한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분담 금액이 중요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남 뉴타운도 솔직히 33평 가는 커트라인에 걸린 그런 대지집은 막 8평 막 이런 애들이 분담 금액이 막 10억씩 뜨는 거지. 그렇죠.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평균 감정평가 금액만 약 18억입니다. 조합 분양가가 19억이라 했잖아요. 네네. 물론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네네. 이거 그대로 간다면 분담금이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분담금 안 내고 환급 받거나 그렇겠네요. 대형 평수 가면서도 1+1으로 가든가 표준 편차가 거의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중위값에 있는 사람들은 분담금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내는 거죠. 네. 분담금 10억을 해서 헉 하는 거는 상대적인 소액으로 관련 사람들이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괜찮다. 더군다나 이런 매물들이 또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또 싸고 그래도 우리가 소액으로 가는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냐? 프리미엄 더 높아도 일단 진입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흥거 매물이 가성비가 오히려 더 있는 경우들, 오히려 40평대, 50평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대형 평수들이 또 좋은 동호수에 배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고려하면서 움직인다더라. 그래서 한남뉴타운의 현금 40, 50억 들고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더라. 이제 한남 4구역 얘기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2025년도 1월 달에 가장 큰 이슈였는데 맞아요. 삼성물산이 한남 4구역의 승자가 됐습니다. 좀 뜨거운 이제 사전 선거전 했었는데 의외로 그냥 투표 결과는 좀 허무하게 끝나긴 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양쪽에서 저 상품 가지고 막 주고받고 하는 것들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저는. 삼성물산이 네. 여기서 현대를 꺾었다 보니까 네네. 야 나는 이제 잘 나간다 하면서 이제 막 수주전들 다 피하거든요. 예. 왜냐면 압구정을 노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껏 이겼는데 나중에 또 삼성 깨졌다는 얘기 나오면 좀 피곤하니까 네네. 피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수주전을 했죠. 한남사가 삼성, 현대, 빅2가 여기 딱 붙었었고 조건들이 엄청나게 세게 붙었는데 네네. 결론은 삼성물산 윈으로 갔습니다. 그러네요. 현대가 조건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삼성이 이겨도 막상막하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압도적으로 삼성이 이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 딱 조감도 보면 엄청 예쁘게 잘 해놨는데 사실상의 랜드마크를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좀 기대해보고 있고 네. 최근에 또 시공사 이슈 됐었던 게 한남 2구역이 또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남뉴타운은 계속 이슈가 나와. 이것도 최근에 이슈가 조금 네. 정리가 됐는데 네. 관리처분 계획이 원래 한남 2가 21층 만들려고 하다가 다시금 14층으로 낮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래 건축심이 난 게 14층이었는데 14층이었죠 원래. 21층을 올리려고 했다가 일명 뭐 118 프로젝트인가? 그렇죠. 대우가 이거 제시해가지고 가겠다라고 했다가 우리도 한강뷰 만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서울시가 안 돼 해줄 수 없어 돌아가 이래버리니까 네. 그냥 끼깅하고 남산뷰를 완전히 신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됐고 그게 남산뷰가 그러면 아니고 재벌가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앞에 가리는 거 싫으니까 아마 그 엄청난 분들이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계속 싸우냐 마냐 했다가 그냥 받아들이겠죠. 이대로 가자 네. 하면서 갔고 총회를 했죠. 일단 총회는 했는데 네. 총회와 별개로 아니 한남 2구역 대우 이곳이 괘씸한 거죠. 네. 128 프로젝트에서 수주해놓고 안 되면 너 시공권 반납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네. 재신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참고로 재신임 투표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하겠다고 조합장이 대우 네. 바꾸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사실 또 리스크였었어요. 대우 바뀌면 이거 안 된다. 또 속도 관리처분 총회까지 됐는데 시공사 바뀌면 다 올스톱이잖아요. 이게 한남 2구역의 리스크였는데 시공권 지키면서 네. 그래도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아슬아슬했는데 여기 나오죠. 재재신임 투표를 하면서 시공권 지켰고 잘 됐어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잘 됐다고 봐요. 그렇죠. 대우도 서밋 브랜드로 가니까 잘 짓는 것도 있고 여기서 아까 상계 5구역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서 시공권 박탈하면 안 그래도 지금 대우 공사비 770이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 가도 올라갈 건데 네. 새롭게 시공사 선정하면 일단 기본 940부터 출발입니다. 시간도 늘어지고요. 시간이 늦은 게 더 크죠. 바꾼다 해가지고 128 프로젝트 될까요? 안 되거든요. 이거는 독일에서 맡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서밋 내팽겨치고 어떤 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한남 2구역이 손해지. 뭐 그렇죠.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냥. GS가 뭐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 외로는 사실 누구나 인지하는 탑티어 브랜드들은 이미 한남유텐 깃발들이 다 꽂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올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남 2구역이 이건 호재다, 잘 됐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2024년도 4월 달에 건축심의가 통과가 되어서 여기 써있죠? 네. 2,500세대 네. 정도 공급이 되고 한강변에 맞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들 평지. 선호하고 네. 또 이렇게 한남뉴타운 보면 계속 이렇게 경사가 가거든요. 네네. 5구역에서 한 3분의 1 정도부터 경사가 급격하게 그렇죠, 심해지면서 그렇죠. 4구역으로 하고 네. 3구역으로 하고 2구역으로 하고 이런 식인데 서빙고동에 신동아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네. 이쪽으로 해서 평지 쪽에 있는 것도 있다. DLENC 아크로로 갑니다. 네. 사실 DL이 10년 동안 공들인 곳이라서 네. 침을 너무 많이 나서 다른 데가 감히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뭐 재미가 없었죠. 2구역도 그렇고 3구역도 그렇고 4구역도 그렇고 빅매치가 되면서 네. 조합원들은 솔직히 경쟁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렇죠. 우리 막 조합원들 막 왕으로 모시면서 이때 한번 막 큰 소리 쳐보지 언제 한번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사실상 계속 단독 입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경쟁 입찰 붙이겠다 했지만 누가 들어가요? 누가 봐도 아크로가 될 것 같은데 아니 10년 동안 로비를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받지를 말던가 그러면. 조합에서 표면적으로는 뭐 이렇게 우리는 열려 있다라고 하냐 아무도 네. 안 믿거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아크로가 좋잖아요. 여기에 막 다른 브랜드가 뭐 어정쩡하게 들어가서 될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남뉴타운은 이제 다 다른 브랜드가 들어왔어요. 네.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아크로 한남으로 이번에 한남 5구역 홍보관 이제 초대하겠다. 그러면서 입찰 내용들도 이제 조합원들한테 제보될 거라고 하거든요. 네. 공식적으로 한남 5구역이 그레타에서 시공 경쟁 입찰이 없다 하더라도 조합들 한 것 참고해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남뉴타운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싹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너무 좋았어. 예. 네, 이 와중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거 있죠? 현금으로 대출 없이 가겠다 하면 거의 30억 가까이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해드렸지만 예. 지금 현재 의외로 기회가 한남 2구역이 있다. 한남 2구역이요? 네. 왜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남 네. 2구역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네네. 전매금지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1, 2억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1번. 그렇죠. 이렇게 싸게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런데 사람들 1, 2억 싸도 입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 여기는 한강변이잖아. 물론 가봐야 알긴 하겠는데 왜냐면 시공사들이 할 때 뭐 설계 잘해가지고 네네. 뷰를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반포에서 지어도 30평대 뷰가 다 안 되는데 네. 30평대 기본적으로 뷰를 운이 좋으면 받는 거고 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4, 50평대도 뷰가 다 된다라는 보장 못 하는데 어쨌든 뷰가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3, 4, 5일 필요가 있을까? 그럼 좀 싸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가 1번. 좋네요. 일단 예. 지금 싸게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남 2구역은 투자 금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요? 왜냐? 왜요? 이제 입찰 조건들 보면 이제 나중에 한남 5구역도 플러스가 되긴 하겠지만 네. 보면 와 정말 좋은 게 한남 2구역이 이주비 공약이 150%를 걸었습니다. 와. 권리가가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15억 이주비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야. 그 최저 이주비 공약을 10억을 걸었거든요. 멋있다. 이게 계속 업데이트된 거예요. 한남 3구역은 이주비 100% 공약도 그때 처음 봤는데 업데이트가 됐고 한남 4구역은 받고 더블로 가. 150 받고 예. 그리고 세대당 최저 이주비도 12억 걸겠다. 아, 예. 그리고 중도금 빵빵백으로 빵빵백으로. 다 걸어서 분담금이 10억이든 12억이든 뭐 계약금 정도금 없어. 일단 모르겠고 예. 입주 때까지 미뤄. 네. 그리고 한남 3구역 입주로부터 1년, 2구역 입주로부터 2년, 4구역은 2 플러스 2. 뭐야 이거 플러스 뭐? 뭐야? 뭐 아무튼 야, 뭐 별게 대박. 다 나옵니다. 예. 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이주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4구역은 150% 걸었고 5구역도 봐야겠지만 그 정도 걸겠지 뭐. 설마 네. 뭐 150은 몰라도 100도 안 걸까라는 생각은 해요. 모르죠. 또 이게 경쟁이 아니었으니까. 잡은 물고기 하면서 네. 어떨지는 가봐야겠지만 가두리 어머니 같이. 가두리 그럼 이제 조합원들이 분노해. 오 이럴 수 있겠지만 3구역도 100%는 했는데 100%는 그렇죠. 가지 않을까? 빵빵백 당연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중요한 거는 한남 2구역 이주비 조건이 150%인데 저는 사실 이주비 150% 실행
진행된 게 이 구역이 현실화가 되면 전무후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겠죠. 예. 일단 4구역도 공약을 걸긴 했지만 일단은 대우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참고로 대우가 현금이 좀 많긴 하기 때문에 네네. 뭐 공약을 안 지킬 것 같진 않지만 사실 못 본 공약이니까 네. 끝까지는 가봐야겠지만 적어도 한남 3구역이 현대건설 공약을 지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주비가 보통 30평형대 가는 매물들은 권리가 10억 정도 많이들 떴어요. 이 구역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주비 10억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최저 이주비도 10억은 걸었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을 때 현금이 대출 없이 가려면 28억, 대출 풀로 땡기면 뭐 20억 초반대에서 네. 대출 한 7억이든 받아서 간다 네. 라고 했었을 때 7억이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원리금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자 납부연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죠. 5, 600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근데 4구역이나 5구역은 입주까지 한참 걸리니까 한참 나왔죠. 그렇죠. 원리금을 매월 5, 600씩 계속 내면 솔직히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근데 한남 2구역은 네. 빠르면 9월, 10월 정도에 관리처분 인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도 원래는 6월 달에 날려고 했다가 늦어진 거예요. 그런 식이면 이제 이주가 바로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는 하니까 네. 대출을 받아도 반년에서 길어야 1년 정도만 대출 딱 받아놨다가 네. 상환해버리면 되죠. 이주비로. 네. 그럼. 네. 그러니까 현금 부담이 내가 현금이 20억 초반 중반 있다 하더라도 그 한남 절반을 주는 거네. 4, 5구역을 갈 수는 있지만 네. 대출이자 부담이 있어도 예. 이 구역은 그런 게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비를 풀로 땡기면 되고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한남 3구역도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한남 3구역이 1주택자는 기본 이자율 이게 한 3.8에서 뭐 한 4% 정도 받았고요. 추가 이주비는 좀 금리가 높아요. 한 6% 정도 되는데 6% 싫어하면서 안 받은 사람들도 많고요. 이주비 있다 하더라도 원조합원들 보다 보면 여기 전세 해봤자 1, 2억밖에 없는데 그럼 난 뭐 필요한 거면 받을게. 이주비 3억 받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거의 매매 금액은 막 30억 넘어가는데 이주비 3억밖이야. 현금이 많이 필요한데 네. 한남 2구역은 오히려 대출 풀로 땡겨서 20억 초반대에서 움직여 놓고 이주비를 풀로 땡겨가지고 상환시켜버리자 라는 플랜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이자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네. 이 이자가 후취이자입니다. 지금 이자를 낼 필요는 없다. 다달이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입주할 때 한 번에 다 네.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현금 흐름상의 부담이 없죠. 예. 그냥 분담금 예를 들어 이자 총액이 1억이다. 1억은 뭐 그냥 비용이라 생각해 버리고 네. 그 이상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투자하는 거거든요. 한남 2구역이 오히려 지금 기회라고 볼 수 있고 네. 어떻게 갈지 봐야겠지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한남 2구역도 많이들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일단은 한남동이 깃발을 꽂는 거잖아요. 현금 20억대에서 투자하려고 하면 네. 뭐 없어요. 안 그래요? 잠실도 현금이 부족하고요. 네. 대치개포를 가려 해도 이 현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갭 투자도 안 되기 때문에 진짜 30억 그렇죠. 넘게 조달해야 전세가율이 되거든요. 낮으니까 거기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토호제니까 실고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20억대에서 볼렸을 때 한남뉴타운만한 데가 없다더라. 네. 한강벨트, 한강변, 한강뷰는 내가 못 가도 한남뉴타운 진입하려 했었을 때 제일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한남시는 사람들이 왜 주목하느냐? 네. 무엇보다도 비교군이 더 올랐잖아요. 그렇죠. 반포 압구정은 10억, 20억씩 올라갔으니까 한남뉴타운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년 사이에 5억 넘게 뛰었어요. 물건에 따라서 5억, 10억 올랐거든요. 그래도 비교군이 더 올라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합원들 입장에서 우리 더 올라가야 돼 하면서 매물도 많지 않고요. 네네. 정말 귀한 게 한남뉴타운이고 실제로 완공되면 더 비싸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이 늘 비쌌지만 좀 비교군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덜 오른 거죠. 이런 노하우들이 김재훈 선생님은 정말 쉽게 말씀해 주시지만 일반 전문가들은 알 수도 없어요. 예전에 다물권자 분석해 주실 때요. 다들 혀를 내둘렀거든요. 왜냐면 그게 처음 밝힌 사례였었고, 뭐 재개발 정말 제일 잘한다고 하는 우리 그러니까 잘 사는 흥부도 너무 좋았다고 한 거예요. 그 친구도 잘 사는 흥부도 김정일 선생님 다물권자 방송 본다면서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배우는 것들 저 혼자 배우는 거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공유해드린 시간들이니까 이 방송들을 여러분들 2번, 3번 그리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김재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요. 5월 18일에 오시면 되거든요. 아마 강의장에서는 더 노골적이고 화끈한 방법들을 알려주실 것 같고요. 지금 한남 뉴타운이 제일 비싼 거잖아. 아마 그거보다 더 싼 것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5월 18일 날 많이 오셔갖고요. 김재훈 선생님의 좀 노하우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데는 왜 비싼지 입지도 알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를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투자하는지 그리고 전략대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20억대가 진짜 엄청나게 비싼 우리는 못 들어가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더 비쌀 줄 알고 생각도 안 하다가 이거 괜찮네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실 갈 돈이거든요. 그렇죠. 이 돈이면 네. 잠시도 대출 받아야 돼요. 근데 한남뉴턴 완성되면 확실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데들도 우리가 한번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서도 전략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스킬들을 알려드렸으니까 공부해 보시다 보면 다른 지역들을 볼 때도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열강해 주신 김재훈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김재훈 선생님은 제가 5월 18일 날 롯데백화점 평천점 그 문화홀에 모시고요. 더 깊이 있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